안녕하십니까. 농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합니다. 농지 정보 채널 파머스랜드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는 8년 자격 농지 양도세 감면에 대한 내용을 올려드렸는데요. 이번엔 그와 바로 연결되는 대토농지 양도세 감면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 봤습니다. 둘 다 모두 양도세 감면이라는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전 영상을 보고 오시면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대토라는 말은 기존의 토지를 처분하고 대신 다른 토지로 대체한다는 뜻이고, 대토농지 감면이란 기존에 경작하던 농지를 처분하고 다시 새로운 농지를 대신하는 조건으로 기존의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인데요. 5년에 최대 1억 원까지 감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는 8년 자격농지 양도세 감면과 같은 맥락인데요. 다만 대토라는 특별한 상황이 추가되기 때문에 별도로 이에 따른 몇 가지 요건들도 추가로 갖춰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그 추가적인 요건들을 포함해서 다시 한번 전반적인 내용까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종전 농지라 하고, 나중에 취득한 농지를 신규 농지라고 정하겠습니다. 우선 지역적으로 농지가 주거상업 공업지역 밖에 소재해야 되고, 나중에 이 지역에 편입이 되었다면 편입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개발로 인하여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 예정지를 지정받았다면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편입이든 환지 예정지 지정이든 모두 3년이 지나면 감면이 안 됩니다. 이 요건은 8년 자격 농지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간 요건에서는 좀 다른 점이 있는데요. 우선 종전 농지를 최소한 4년 이상 제촌 작용해야 합니다. 4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처분하면 역시 감면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새로 취득한 신규 농지에서 계속해서 제촌 작용을 해서 종전 농지의 작용 기간과 합해서 8년을 무조건 채워야 합니다. 만일 종전의 농지를 6년간 제촌 작용했다면 신규 농지에서는 2년 이상을 계속해서 제촌 작용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종전 농지의 경작 기간은 계속적일 필요 없이 통산만 하면 되지만, 나중에 취득한 신규 농지의 경작 기간은 계속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8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감면을 받았기 때문에 사후관리 대상이 되고, 따라서 8년의 기간을 마저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제촌 작용이 나오면 소득 3,700만원 미만이 항상 따라붙는 거 아시죠? 그냥 이건 한 세트라고 보세요. 여기서의 소득은 사업소득과 급여소득의 합계를 말하고요. 사업소득 중에서는 농업으로 발생하는 소득, 그리고 부동산 임대로 벌어들이는 소득, 이 두 가지는 제외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농사일에 지장을 주지 않는 이자소득, 연금소득, 배당소득, 이런 소득들도 제외가 됩니다. 신규 농지 취득 조건도 있습니다. 매매로 인한 일반 대토는 종전 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규 농지를 취득해야 하고, 협의 매수나 수용으로 인한 대토는 좀 더 여유가 있어서 2년 이내에 취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규 농지를 취득한 후에는 1년 이내에 제촌 작용을 시작해야 합니다. 또한 매매로 인한 일반 대토는 종전 농지가 팔리기 전에 신규 농지를 먼저 취득할 수가 있는데, 신규 농지를 먼저 취득하면 그로부터 1년 이내는 가지고 있던 종전 농지를 팔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감면을 해줬으니까 시간 질질 끌지 말고 되도록이면 공백을 최소화해라, 뭐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만일 신규 농지에서 경작하는 도중에 협의 매수나 수용이 이루어져서 뜻하지 않게 경작을 할 수가 없게 됐다면, 그때는 그냥 4년의 경작 기간으로 인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전의 경작 기간이 4년을 넘었으니까 이런 경우는 무조건 감면 대상이 되는 거니까 아주 해피한 케이스죠. 면적과 가액 조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0평 농사를 짓다가 200평으로 대토를 한다거나 5억짜리 농지에서 5천만원짜리 농지로 대토하면 형평성에 많이 어긋나고 감면의 의미도 없겠죠. 그래서 가액으로는 종전 농지의 2분의 1 이상, 면적으로는 3분의 2 이상의 신규 농지를 매입해야 합니다. 둘 중 한 가지만 충족시키면 됩니다. 예를 들어 가액이 10억짜리고 면적이 3000평짜리 농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면 대토 농지는 최소한 금액이 5억 원이거나 또는 면적이 2000평 이상이 되는 농지를 매입을 해야 합니다. 두 가지 다 충족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대토 농지의 양도세 감면도 본인이 직접 관할 세무서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나서 일단 감면 신청을 하고 나중에 신규 농지를 매입하게 되면 그때 가서 이와 관련된 자료들을 다시 제출을 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미리 양도세를 감면받게 되는데, 8년이라는 기간을 다 채우기 전에 감면을 받았기 때문에, 따라서 그 기간을 다 채울 때까지 사후관리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 규정을 어기면 연 8%의 이자를 포함해서 감면액 전부를 추징당하는데, 세법에서는 추징의 경우를 다음과 같은 4가지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일반 대토의 신규 농지 취득 기한은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협의 매수나 수용으로 인한 대토는 2년, 이 기간 내에 신규 농지를 취득하지 않거나 신규 농지의 면적이나 가액이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 두 번째, 신규 농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촌 작용을 하지 않는 경우. 세 번째, 두 농지의 경작 기간이 합산해서 8년 미만인 경우. 네 번째, 두 농지의 경작 기간이 합산해서 8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수입으로 인해 연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 이렇게 총 4가지 경우에 해당이 되면 바로 추징을 당하게 됩니다. 사후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이 대토 농지 감면은 8년 작용 농지 감면과 내용이 이어지기 때문에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영농세제 혜택에 관한 영상은 쭉 이어지니까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농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농지 정보 채널 파머스랜드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